여러분 교재 86쪽입니다. 어근과 접사, 단일어와 복합어. 꽤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고요. 암기해야 될 것도 좀 있거든요. 여러분 필기도구와 교재 반드시 준비하시고 정신도 단단히 챙기시고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6쪽입니다. 어근과 접사를 수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품사의 용언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어간과 어미 요거를 헷갈려 해요. 자, 그러면서 어간하고 특히나 어간하고요. 어근을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요.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품사에 용언 있죠. 용언 뭐랑 뭐 있었냐면 동사와 형용사 있었습니다. 그 용언에서 활용을 하지 않는 부위를 어간이라고 해요. 활용을 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언에 활용하는 부분과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어미, 어간하고 어미가 세트. 어근하고 접사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건데 이거는 단어의 형성과 관련이 있어요. 단어의 형성과 관련이 있어서 어근과 접사가 짝꿍이에요. 어근과 어미 안 돼요. 어간과 접사 안 됩니다. 자, 짝꿍,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 이렇게가 짝꿍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장착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어근하고 접사의 뜻 먼저 정리하자면 어근이란 형태소, 우리 형태소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었죠.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그럼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맨발 같은 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맨하고 발하고 이렇게 형태소가 두 개로 나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근이라 함은 이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요거를 어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어근과 접사라는 건 어디에서 지금 해당이 되냐면 이제 단어의 구분에 보면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어요. 복합어라는 건 어근과 복합어는 또 이제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의 어근이 합쳐서 된 합성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근 하나와 접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가 있거든요. 그 파생어랑 관련된 어휘가 바로 뭐냐면 어근과 접사예요. 자, 단어의 정의는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인 90페이지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서는 맨발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었을 때 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발, 이 부분을 어근, 그 다음에 이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단어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87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해한 거 바탕으로 88페이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88쪽이에요. 다음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쓰인 접사를 찾아보자 그랬죠. 1번 맨손, 맨주먹, 맨땅, 맨눈 어때요? 맨이지 뭐. 그쵸? 맨입니다. 요 앞에 여기 보면 지금 손, 주먹, 땅, 눈이라고 하는 어근에 맨이 붙어서 지금 단어를 형성하고 있고요. 2번 볼까요? 햇밤, 햇나물, 햇과일, 햇국식 어때? 햇, 그쵸? 날것, 날장작, 날고기, 날두부, 날. 간판장이, 땜장이, 양복장이, 옹기장이, 칠장이, 장이, 심술꾸러기, 잠꾸러기, 욕실꾸러기, 그쵸? 자, 접사는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지만 1, 2, 3번 맨, 햇, 날은 어떻게? 어근에 어디에 붙었어요? 앞에 붙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접사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붙었다. 그래서 접두사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4번, 5번 보면 장이 꾸러기처럼 어근에 뒤에 붙기도 하죠. 자, 뒤에 붙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미사라고 얘기합니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전부 다 접사예요. 자,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근에 앞에 붙으면 접두사, 어근에 뒤에 붙으면 접미사.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뭐 맨주먹, 맨손 할 때 요 맨, 햇, 날, 그 다음에 장이, 꾸러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접사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표로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 89페이지. 자, 접사의 종류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전미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풋사고 할 때 풋이라든지 알밤할 때 알이라든지 이런 거. 자, 접두사가 있고 전미사가 있는데 전미사는 뒤에 붙어요. 자, 전미사는요. 여기 전미사에다가 별표 하나 쳐볼까요? 접두사는 종류가 제한적이거든요. 몇 개 있어. 딱 그 몇 개 정해진 거 말고 접두사는 없어요. 우리말에서 쓰이는 접두사가 딱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교재 있으면 한번 93쪽 볼래요? 93페이지에 보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에 의해가지고 접두사의 종류가 쭉 나와 있잖아. 요 정도가 거의 전부예요. 요 정도가 거의 전부인데 전미사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그 힘이 엄청 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이 접미사하고요. 접미사하고 뭐를 헷갈리냐면 아까 우리 용언에서 활용을 하는 부위는 활용을 하지 않는 부위는 어감, 활용을 하는 부위는 어미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이 접미사랑 뭐를 헷갈리냐면 어미를 헷갈려요. 접미사인지 어미인지 헷갈리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이거예요. 어미도요, 그냥 단순하게 붙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붙기만 해. 하지만 전미사는 뭐냐? 붙으면 품사를 바꿔버린다니까. 얘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말 전미사는 굉장히 아주 연구하면 할수록 진짜 무궁무진하게 공부할 것도 많고 특징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런 거구나. 그런 그 품사는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그 문법 용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미사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뜻을 더하는 경우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장이, 쟁이, 꾼 이런 것들 그쵸? 욕심, 장이, 뭐 욕심쟁이, 장이 아니죠?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뭐 이런 것처럼 낚시꾼 이런 식으로. 반면에 품사를 바꾸는 경우는요. 지우다라고 하는 동사 있잖아요. 거기에 개가 붙습니다. 그럼 명사가 되죠. 지우개. 역시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이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품사가 뭘로 바뀌어요? 부사로 바뀝니다. 이런 전미사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러분 사동형, 피동형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는데요. 사동형과 피동형을 만드는 모든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미사예요. 동사의 성질을 바꾸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전미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미사가 나오면 조금 더 긴장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접사지만 접두사보다 전미사가 훨씬 더 좀 세심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근과 접사를 아까 선생님 첫 페이지에서 첫 그 파트 설명할 때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근과 접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단어의 형성을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 단어 체계 자 요거 여러분 외워야 돼요. 요거는 별표 강하게 치고 꼭 외우세요. 우리말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눕니다. 자, 일단 단일어라는 건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를 단일어라고 얘기해요. 돌, 하늘, 밤, 사람, 새, 연필, 가다, 먹다, 자다 이런 거. 이런 게 단일어예요. 자, 여러분 하나의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왜냐? 가다 같은 경우는 형태소 두 개잖아요. 가하고 다잖아. 먹다도 먹하고 다잖아요. 자다도 자하고 다잖아. 그쵸? 그러나 어근은 가다 하나예요. 먹다 하나입니다. 자다 하나예요. 그쵸?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일어라고 얘기합니다.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를 얘기해. 자, 여기서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여러분 적어둡시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합성어.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것 합성어. 예를 들면 밤하늘, 잣나무, 앞뒤처럼 이런 거 합성어라고 얘기하죠. 밤 더하기 하늘, 잣 더하기 나무, 앞 더하기 뒤니까. 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경우 전미사가 결합해도 되고 접두사가 결합해도 돼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생어라고 얘기합니다. 파생어. 지금 선생님이 이거 마우스로 글씨를 쓰느라고 딸깍딸깍 소리가 계속 나는데 파생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단어의 우리말 단어의 체계 반드시 외워두세요. 단일어와 복합어, 그 다음에 단일어란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라는 거,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하나의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라는 거. 자,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걸 합성어라고 얘기하고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 2번 그러면 단일어는 단, 복합어는 복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복합어도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1번 일단 나무는요 단일어, 2번 고기 단일어, 3번 놀자 단일어, 4번 국물 복합어죠. 복합어이면서 국 더하기 물이니까 뭘까요? 합성어. 이렇게 적어두세요. 합, 복합어이면서 합성어입니다. 복합어인데 합성어예요. 자, 큰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복합어죠. 큰형 복합어. 자, 요거는 얘들아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요건 합성어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어근에 형이라고 하는 어근이 붙은 거잖아요. 그쵸? 큰 형은 복합어입니다. 6번 구두 단일어. 예쁘다 단일어. 대여섯 어때요? 대여섯. 복합어죠. 자, 대여섯은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자, 대여섯은 어때요? 대여섯이 뭐가 합쳐진 거예요? 다섯 더하기 여섯이 지금 줄어서 대여섯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역시 합성어. 대여섯은 합성어입니다. 자, 소리꾼 어때요? 소리꾼. 네, 소리꾼 복합어. 그쵸? 복합어인데 소리 더하기 꾼이니까 합성어, 파생어, 파생어. 꾼이 붙었잖아요. 꾼은 접사 중에서 전미사니까 복합어 중에 파생어. 물걸레 어때요? 물걸레. 복합어 중에서 물 더하기 걸레니까 합성어. 새하얗다? 복합어죠. 복합어 중에서 새 더하기 하얗다니까 파생어. 아, 글씨 쓰기 어렵다. 그냥 합성어는 동그라미, 파생어는 세모 이렇게 표시할 걸 처음부터. 자, 12번. 햇병아리 어때요? 복합어죠? 네, 복합어지만 역시 햇이 결합했기 때문에 뭐랑 뭐예요? 파생어.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부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단어의 개요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좀 전 영상에서 공부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합어의 종류, 그 다음에 복합어에서 합성어란 무엇이고 파생어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91쪽입니다. 일단 합성어라는 건 어근이 2개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책가방 같은 경우가 이제 어근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책 더하기 가방이 합쳐져서 책가방. 이제 책가방이란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된 거잖아요. 책 띄고 가방이 아니잖아요. 책 띄고 가방이 아니라 책가방이라는 아예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성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합성어는요 2개 이상의 어근이 모였지만 하나의 단어예요. 파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지 책 띄고 가방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맞춤법 공부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단어와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하잖아요. 단어와 단어는 할 때 그 단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품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칫 헷갈릴 수 있는 게 책이랑 명사, 책이랑 가방, 명사니까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라 그래야 되니까 띄어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합성어가 됐다는 건 이미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어는 반드시 하나의 단어, 또 파생어도 하나의 단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밤낮 어근과 어근이 모여서 합성어가 됐죠. 이거 다 똑같아. 여기 다 그냥 똑같으니까 하나만 써도 돼. 자, 보세요. 요런 게 이제 합성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밤낮, 그 다음에 촛불, 또 밤송이. 자, 용언에도요, 여러분, 합성어가 있거든요. 자, 뛰다와 놀다가 합쳐져서 뛰놀다. 벗다와 나다가 합쳐져서 벗어나다. 이렇게 용언에서도 합성어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뛰놀다, 뛰 더하기 놀다 이상한데 뛰라고 안 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어미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어미가 생략돼서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말 국어의 문법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우리말에서 국어의 문법 체계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성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지금 공부해봤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였고요. 92페이지 계속해서 파생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생어란 어근의 접사가 결합된 복합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근의 접사는요, 앞에 결합할 수도 있어요. 전미사가 앞에, 접두사에서 앞에 결합할 수도 있고요. 뒤에 결합할 수도 있거든요. 전미사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접두사에 의한 단어 먼저 볼게요. 달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날이 붙어요. 그래서 날달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날이라는 건 익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사란 말이죠. 그래서 익지 않은 달걀이라는 뜻의 단어가 날달걀이라는 파생어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쓰는 우리말 접두사는 대체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 개가 붙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살구, 개떡, 개수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멍멍이 개가 아니라 야생 상태에 질이 약간 떨어지는 상품성이 없는 헛된 이런 거를 이제 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꿈 꿨는데 개 꿈 꿨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멍멍이 꿈 꿨다, 개 나오는 꿈 꿨다 그게 아니라 헛된 꿈을 꿨다 할 때 그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두사는 발음이 똑같은 동물, 게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동물이 있기 때문에 이 개가 굉장히 좀 우리 멍멍이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개는 그 개가 아니라는 거.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 개라는 접두사의 의미를 모를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개를 좋아하면서 왜 나쁜 거에다 다 개를 붙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입니다, 날.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생의 의미가 있는 근데 이제 생은 한자어잖아요. 그 생의 의미를 순우리말로 바꿨다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날고기, 날달걀. 덧은 쉽죠. 거듭된 겹쳐 신거나 있는, 그래서 덧신, 덧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돌배, 돌조개 알죠? 이것도 돌배, 돌조개도 그 딱딱하니 아니라 뭐랑 의미가 비슷하냐면 개하고 비슷해요. 품질이 떨어지고 야생으로 자라는. 그래서 우리 왜 돌배라는 돌배 우리 그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명절 때 굉장히 품질이 좋은 크고 아주 예쁜 배 말고요. 못생긴 배. 근데 맛은 있어. 그런 거 길거리에서 막 가을에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돌배라고 한단 말이죠. 새는 매우 짙고 선명한, 그래서 새파랗다, 새빨갛다 이런 거. 선잠, 선우습, 선무당, 서툴다 그런 뜻이고요. 엿듣다, 엿보다, 또 참사랑, 참기름, 또 풋사랑, 풋내기, 그 다음에 핵곡식, 햇병아리. 요 단어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접두사들이 요렇게 아름다운 말로, 요렇게 딱 정제된 말로 여러분들이 정리는 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 무슨 뜻이다라는 건 알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혹시 처음 보는 접두사가 있다면 지금 익혀두고 이 단어를 보고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접두사였구나. 이렇게 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어근의 뜻을 지금 더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미사에 의한 단어, 자, 어근에 접사가 붙은 형태인데요. 덥다라고 하는 동사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덥게 하면은 원래는 덥다였었는데 명사가 됐어. 그러면서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한 개가 들어가서 자, 덮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미사 같은 경우는 접두사보다 굉장히 힘이 세다 그랬어요. 품사를 바꿔버린다 그랬어.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는 역할은 못해요. 명사 앞에 붙어서 그대로 명사고요. 그 다음 또 형용사 앞에 붙어도 그대로 형용사예요. 뜻을 더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95쪽에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에 의해 전미사의 종류가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개를 붙여서 코올리게, 지우개, 덮게 이런 거, 뭐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간단한 도구를 뜻하고 또 장난꾸러기, 잠꾸러기, 꾸러기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돼요? 그게 심하거나 많은 사람. 꾼을 붙이면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
얘기하고요. 또 둥이는요.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 귀염둥이, 막내둥이 이렇게 쓰고요. 들 같은 경우 여러분 전미사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들, 그들, 너희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복수를 나타내주는 전미사. 또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 보 많이 씁니다. 꾀보, 잠보, 먹보.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때밀이, 옷걸이, 또 감옥살이 이런 것들. 그러한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물이나 그러한 일을 나타낼 때 일을 많이 쓰고요.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할 때 옹기장이, 양복장이. 장이랑 쟁이는 구분해야 되죠. 자, 장이는 기술 가진 사람이고요. 쟁이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장이는 약간 긍정적인 표현에 많이 쓰이고요. 쟁이는 살짝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겁쟁이, 고집쟁이 이렇게 표현하면 해요. 겁장이 고집장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옹기쟁이, 양복쟁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맞춤법 퀴즈 같은 거 할 때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이, 그 다음에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쟁이. 또 하나 구분법, 장이는 긍정적인 표현에 많이 쓰이고 쟁이는 살짝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쓰인다는 거. 자, 질은요.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나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를 얘기합니다. 걸레질, 손가락질. 96쪽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활동 4하고 활동 5가 다 똑같죠? 파생어를 접사와 어근으로 나눠라. 파생어를 어근과 접사로 나눠라. 이런 거 보니까 뭐겠어요? 접사와 어근으로 나누라고 한 건 여기는 접두사가 붙으니까 접사랑 어근으로 나누라고 했겠고 활동 5번 어근과 접사로 나누라고 한 거 보니까 전미사가 붙어서 나누라고 하겠죠. 이거는 쉽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건 합성어랑 파생어 그 다음에 복합어를 다 이게 복합어가 아니라 합성어, 파생어, 단일어를 다 합쳐놓고 그거랑 관련해서 구분짓게 하는 문제 혹은 거기랑 관련된 속성을 설명할 때 뭐 틀린 걸 찾거나 옳은 걸 찾거나 할 때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쉽죠. 개꿈 당연히 개 더하기 꿈 아니겠어요? 돌감 돌 더하기 감, 풋고추 풋 더하기 고추, 가위질 가위 더하기 질, 날김치 날 더하기 김치. 아니네요. 여기 전미사가 붙은 것도 있네요. 막 섞여 있네. 자, 그 다음 햇과일, 햇 더하기 과일. 자, 엿살피다, 엿 더하기 살피다 하겠죠. 덧붙이다, 덧 더하기 붙이다. 그쵸? 살피다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살피다도 아니다. 선생님 헷갈렸네. 보살피다하고 보다하고 살피다가 합쳐진 건데 잠깐 헷갈렸네. 살피다는 단일어, 어근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5번. 다음 파생어를 어근과 접사로 한 번만 더 나눠볼까요? 길이는 뭐예요? 길다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길이. 그쵸? 근데 여러분, 길이 같은 거 보면 이게 파생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지나치고 보면 길이는 그냥 당연히 하나의 단일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길이, 높이, 놀이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굳이 이 단어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길이가 파생어라는 거, 높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이 이런 거 전부 다 파생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멋쟁이 역시 어때요? 그쵸? 멋 더하기 쟁이고요. 아까 선생님 분명히 쟁이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 쓴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주 살짝 부정적이라 그랬잖아요. 살짝. 멋쟁이 같은 경우도 옛날엔 부정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멋내고 다니는 사람을 옛날에 좋게 표현했겠어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요새나 멋쟁이가 좋은 말이지 옛날에는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하게 아니라 아주 살짝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살림꾼 어때요? 살림 더하기 꾼이고요. 참수, 참 더하기 수치입니다. 간판장이, 간판 더하기 장이. 간판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기술자시잖아요. 바람둥이, 바람 더하기 둥이. 혹시 간판장이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간판 만드시는 분 옛날에 그 장인의 손길이 담겨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직접 간판 제작하신다고요. 지금처럼 프린트를 뽑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글씨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이랬거든요. 그건 지금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솜씨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하시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장이가 붙은 겁니다. 울보 어때요? 울 더하기 보. 그 다음 먹이, 먹 더하기 이. 먹이, 길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했을 파생어. 건달들 어떻습니까? 건달 더하기 들 전미사라 그랬고요. 욕심꾸러기, 욕심 더하기 꾸러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단어라는 게, 우리말 단어라는 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알았어야 되고, 또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면서 각각 이 어근과 접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 파생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걸 종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선생님이 이제 수능 문제, 문법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 개념, 기초 개념이 튼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 같이 공부한 부분 여러분 확실히 복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97쪽의 마무리 문제 풀면서 수업 마무리할게요. 97쪽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접사의 종류 중 어근 뒤에 붙는 것은 전미사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단일어는 하나의 접사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X. 파생어는 접사 어근, 어근 접사의 형태가 있다. 맞습니다. 파생어에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접두사라고 한다. 접두사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어근이라고 한다 그랬죠? 접두사가 아니라 어근. 접사는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어 준다. 맞죠? 접사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접두사가 아니라 전미사가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더해준다. 뜻을 더하는 게 뭐예요? 접사는 뭐 접두사, 전미사 다 뜻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품사를 바꿔주는 건 뭐만 해당된다고요? 전미사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6번. 접두사가 쓰인 단어는 풋사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미사가 쓰인 경우고요. 다음 형태소 중 접사 부분은 자, 지유, 개 중에서 접사는 당연히 개.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잣나무, 그림자, 세파라타 중에서 그림자겠죠. 잣나무는 잣 더하기 나무, 세파라타는 세 더하기 파라타. 잣나무는 합성어, 세파라타는 파생어. 자, 9번. 어근 접사로 결합되어 있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되어 있는 거 뭘까요? 순서가 어근이 먼저 나오고 접사가 뒤에 나왔으니까 전미사가 붙은 단어를 찾아라는 거죠. 걸레질이네요. 그쵸? 다음 10번.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는 떡국과 참사랑 중에서 어떤 거? 떡국이 합성어였습니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 바로 합성어죠. 떡 더하기 국이니까요. 참 더하기 사랑은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단어의 형성에 대한 공부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단어 파트는 끝이 나요. 음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어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장에 대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문장 공부할 거니까 오늘까지 공부한 부분 복습 충분히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